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입니다. 저자는 송영민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스포츠의학과를 졸업 뒤 보건대학교에서 건강증진학을 공부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근골격 예방운동센터에서 일했고 2009년부터 자세 건강이라는 단독 주제만으로 100여 개의 기업, 관공서에서 500회 이상 강의를 진행하였다. 지은 책으로는 자세부터 잡고 갑시다가 있다. 나는 평소보다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밥을 먹을 때, 노트북 앞에 앉아서 일을 할 때, 지하철 안이나 틈나는 대로 의도적으로 바른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가 우울감이 들면 어김없이 자세가 구부정해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몸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신경 쓰니 조금씩 마음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다. 몸에 생기가 돌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다. 특히 바른 자세로 걸으면 남들이 나를 주목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자신감이 생겼다. 몸에 활기가 돌았고 머릿속에는 에너지가 넘쳤다.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 우울감은 바른 자세를 통해 그렇게 조금씩 극복되었다. 자세는 우리 몸과 마음을 작동시키는 스위치라고 볼 수 있다. 바른 자세를 하면 스위치 온이 되고 나쁜 자세를 하면 스위치 오프가 된다. 스위치를 간단히 오프에서 온으로 바꾸기만 해도 내 신체, 마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포스처 파워는 바른 자세에서 나오는 힘이다. 자세를 바르게 취했을 때 마음과 몸,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는데 이것을 바로 포스처 파워라고 한다. 글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필력이 달라지고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생활력이 달라지듯 자세를 어떻게 취하는가에 따라 포스처 파워는 달라진다. 자세가 구부정할수록 포스처 파워는 약해진다. 자세를 곧게 세울수록 포스처 파워는 강해진다. 자세는 몸과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마음가짐은 몸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편 자세로 나타난다. 반대로 자세를 바르게 세우면 그러한 마음가짐이 일어나도록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건강함도 마찬가지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자세를 똑바로 세우기가 쉽다. 반대로 자세를 바르게 하면 신체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파워를 강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자세만 바르게 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마음 없이 억지로 자세만 바르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신체적인 건강함이 유지되지 않고서는 스포츠 파워를 오래 지속할 수 없다. 그저 일시적인 힘만 발휘될 뿐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건강한 신체가 동반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포스처 파워가 발휘될 수 있다. 그렇게 발휘된 포스처 파워를 통해 매력적인 외모를 얻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힘을 갖게 되며 구성원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얻게 된다. 포스처 파워는 이런 모든 것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의 총합을 의미한다. 자세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스위치와 같다. 스위치를 켜고 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할 준비를 한다. 이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법은 간단하다. 이것은 마치 형광등의 불을 끄고 켜는 것만큼 쉽다. 불을 켜고 싶으면 자세를 세우고 스위치를
온에 놓으면 된다. 불을 끄고 싶으면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고 스위치를 오프에 놓으면 된다.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자세를 세우면 활기차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자극한다.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면 우울하고 수동적인 마음을 자극한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다. 자세를 취할 때 그 자세와 관련된 감정을 떠올리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자세를 곧게 세움과 동시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자세가 구부정하다면 내 마음도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자세를 곧게 세워보자.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자. 이렇게 하면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우울했던 기분이 전환되고 활기찬 기운이 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강제로 통제받는 상황에서 취하는 억지 바른 자세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도록 한다. 군대에서 처음 입소하여 차렷 자세를 강요받을 때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이들도 차렷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자신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여긴다. 바른 자세를 취하는 선택권은 철저하게 나에게 있어야 하며 모든 바른 자세는 자발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제적인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바른 자세가 이루어지면 포스처 파워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바른 자세는 긴장을 가라앉히고 긴장된 상황을 주도하도록 돕는다. 일시적으로 긴장한 마음과 바른 자세의 충돌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을 추스리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감을 갖고자 노력하면 몇 분이 되지 않아 긴장감이 줄어든다. 구부정한 자세를 했을 때보다 바른 자세를 했을 때 강한 힘이 느껴진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구조의 힘이다. 척추를 곧게 세움으로 인해 몸의 기둥이 수직으로 잘 쌓이면 큰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둘째, 근육의 힘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몸의 여러 근육들이 다 같이 힘을 발휘하면서 큰 힘을 낸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여러 근육들이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셋째, 신경의 힘이다. 척추를 곧게 세우면 척추 사이로 지나는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잘 확보되면서 신경 흐름이 좋아진다. 신경 흐름이 좋아지면 말초 신경과 중추 신경 간 원활한 소통으로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이 빨라지고 근력이 강해진다. 특히 뇌 기능이 좋아지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이 생긴다.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바른 자세의 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허리를 펴고 나르는 것, 트레이너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바른 자세를 철칙으로 하는 것, 그리고 프로 운동 선수들이 본 트레이닝에 앞서 신체 밸런스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바른 자세를 통해 얻어지는 힘으로부터 부상을 예방하고 신체 퍼포먼스 능력을 극대화한다. 바른 자세를 통해 얻어지는 힘은 비단 물리적이고 단순한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힘은 인체 내에서 원활한 흐름을 통해 표출되는 건강 에너지를 의미한다. 바른 자세는 각 기관이 제 위치에 놓이도록 질서를 잡아줌으로써 체내 모든 것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 바른 자세를 취했을 때는 뼈는 체중에 의한 스트레스를 잘 분산시킨다. 혈액과 림프액이 지나는 통로가 열리고 장기가 제 위치에 놓임으로써 소화 기능과 배설 기능이 좋아진다. 폐 공간의 확보로 호흡이 편안해지며 근육이 제 위치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면 수축 이완 기능이 좋아진다. 이 과정에서 인체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다. 결국 바른 자세 취하기는 신체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활력을 돋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활동이다. 일에 오랜 시간 집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1. 엉덩이를 의자 뒤에 다 붙인다. 2. 허리 받침대에 허리를 가지런히 붙인다. 쿠션을 놓으면 좋다. 3. 110도 각도로 등받이를 고정하고 척추를 가지런히 기대어 앉는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호흡이 잘 된다. 우선 목 앞쪽에 위치한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갈비뼈를 들어 올림으로 인해 호흡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을 돕는다. 또한 갈비뼈들이 앞뒤 옆으로 잘 벌어지면서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충분한 폐 공간을 확보한다. 더욱 바른 자세는 횡격막이 수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호흡량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호흡 기능이 좋아지면 구부정했던 자세를 취했을 때보다 많은 양의 산소를 섭취할 수 있게 된다. 폐를 통한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면 뇌 기능이 좋아진다. 뇌는 신체 체중에서 2%의 질량을 차지하지만 전체 산소 섭취량의 20%를 사용할 정도로 산소를 많이 소비한다. 뇌 활동을 위한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통한 호흡량 증가는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나는 특히 장거리 운전 중에 졸음을 깨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1. 창문을 연다. 2.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몸을 곧게 세운다. 3. 심호흡을 10번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졸음이 달아나고 주의가 환기되면서 졸음 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몸을 세우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기민하고 예민한 상태를 만든다. 몸을 세울 때 등 근육이 많이 자극되는데 등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바른 자세는 강한 에너지를 내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너무 바른 자세만을 취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아니다. 적절히 바른 자세와 쉬는 자세를 섞어서 활용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자세 스트레칭은 바른 자세를 쉽게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나쁜 자세로 인해 굳어진 몸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자세 스위치를 부드럽게 만들어 포스처 파워를 쉽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지개 펴기, 하늘 보기, 옆구리 스트레칭, 가슴 펴기, 어깨 돌리기. 이러한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한다. 가지런한 자세는 소통의 기본이다. 대화를 나눌 때 바른 자세는 마치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상대방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면 일단 자세를 바르게 하자. 내 몸을 상대방을 향해서 가지런히 놓고 몸을 곧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바른 자세는 큰 자세도 아니고 작은 자세도 아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내 힘을 드러내는 최적의 자세이다. 특히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면 일종의 방어 모드처럼 내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드러낸다. 대개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마음이 약해지면서 긴장도 되고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든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확신한다. 그런 상황이 되면 주도권은 강한 사람 쪽으로 넘어간다. 나는 점점 더 긴장되고 마음이 유축된다. 상대방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넘쳐난다. 그러나 이때 자세를 고쳐잡고 바른 자세를 만들면 상황이 변한다. 마음과는 다르게 일부러 배에 힘을 주고 가볍게 몸을 세우고 어깨에 힘을 뺀다.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 여유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강함을 알면서도 선뜻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바른 자세를 취하는 내 모습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얘는 뭐지? 나도 모르는 뭘 가지고 있나? 무슨 자신감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포스처 파워를 느끼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전략도 말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자세만 바르게 취하고 있으면 된다. 자세만 바르게 해도 강한 사람 앞에서 나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육식 동물은 먹잇감을 고를 때 물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그런 개체를 공격한다. 반면 강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는 개체는 공격하지 않는다. 힘이 센 아이들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아이들을 선뜻 괴롭히지 않는다. 목을 세우고 가슴을 펴고 걷는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다. 자세를 통해 힘센 아이들에게 숨겨진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래처 직원을 만날 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나와 관련된 계약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포스처 파워를 이용해보자. 그들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주도권이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당하고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이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 느낌의 복합체로 자신이 경험했던 중요한 사람을 연상한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은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바른 자세만 취해도 여러 손님 중 하나가 아닌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된다. 이런 자세를 바르게 하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더 존중받을 수 있으며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는 청중들 앞에서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청중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긴장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구부정하고 움츠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청중은 당신이 긴장하고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매력적이지 않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도록 만든다. 당신은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청중은 당신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된다. 그러나 자세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펴고 있으면 청중은 당신의 자세로부터 나오는 힘을 느끼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당당한 상태이며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을 알아챈다. 고든 자세를 통해 당신의 매력도가 높아질 뿐더러 당신이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된다. 바른 자세로 주목을 이끌었다면 자신 있는 목소리로 청중에게 인사하면 된다. 고든 자세로부터 나오는 신뢰 있는 태도와 목소리는 아직 당신을 보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쯤 되면 휴대폰을 보던 사람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도 고든 자세로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 당신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척추는 바른 자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신체 부위이다. 척추를 잘 세우는 것이 곧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척추를 곧게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3가지 방향의 힘을 사용한다. 누르고, 넣고, 늘리는 방향의 힘이다. 이 3가지 힘의 방향은 다른 자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앉는 자세를 예로 들면 우선 엉덩이를 가지런히 바닥에 놓는다. 엉덩이가 무겁게 바닥을 누르는 느낌을 느낀다. 그런 다음 마치 척추를 여의봉처럼 위아래로 길게 늘린다.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어 배 안으로 집어넣는다. 나쁜 자세는 이 힘의 방향이 반대로 향한다. 엉덩이에서 힘은
위로 향하고 정수리는 아래로 향한다. 그리고 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 바깥으로 밀려난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척추에 작용하는 3가지 힘의 방향이 중요하다. 첫 번째, 정수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힘. 두 번째, 허리를 세울 때 배를 안으로 집어넣는 힘. 세 번째, 엉덩이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다. 바른 자세는 몸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몸을 쌓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자세를 취할 때 몸을 세우는 것에 집중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몸을 젖히거나 등 허리 근육을 긴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바른 자세는 가지런히 몸을 쌓는 것이다. 중력이 당기는 방향에 맞춰서 신체 각 부분을 그대로 쌓아주는 것이다. 골반 위에 허리, 허리 위에 가슴, 가슴 위에 머리 순서대로 쌓아 올리는 느낌으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바른 걸음걸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슬리퍼나 샌들이 아닌 운동화나 구두를 신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신발을 오래 신으면 늘어나거나 헐렁거릴 수 있으므로 자주 신발끈을 고쳐매어 신발이 발에 밀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발에 좋은 신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앞볼 부분이 넓은 신발, 구부렸을 때 발 앞쪽의 3분의 1 지점이 잘 구부려지는 신발, 뒤꿈치 부분이 단단하게 받쳐지는 신발, 신발 아랫부분에 적당히 쿠션감이 있는 신발, 끈을 통해 발에 맞는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신발. 척추는 몸통의 교차 움직임에서 회전축이 된다. 척추가 곧게 세워져 있어야 몸통에서의 교차 움직임이 잘 일어나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배에 힘을 주고 위아래 안쪽 힘의 3가지 방향을 고려해서 척추를 곧게 세워야 한다. 걸을 때는 가만히 서 있을 때와 다르게 한 발을 들어 올려 이동을 해야 한다. 한 발을 들어 올릴 때 몸의 무게중심이 좌우로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하려면 발과 발 사이 간격을 좁혀야 한다. 걸을 때 앞으로 보았을 때 발과 발 사이의 좌우 간격을 보간이라고 한다. 이 간격을 골반 너비보다는 좁게 주먹이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혀서 걷는다. 땅을 보고 걷는 사람은 자세도 구부정하다. 멀리 보고 걷는 사람은 자세가 바르다. 걸을 때 당당하고 바른 자세를 위해서는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목의 속 근육은 신경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눈을 아래로 내려다보면 목 근육도 고개를 숙이기 위해 힘을 준다. 눈을 위로 올려다보면 목 근육도 고개를 들기 위해 힘을 준다. 평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목과 척추의 자세가 변한다. 그러므로 걸을 때는 습관적으로 시선을 정면을 향하고 멀리 보고 걸어야 한다. 이와 함께 어깨에도 가상의 눈이 달려있다고 상상하면 바른 자세로 걷는 데 도움이 된다. 어깨에 달린 가상의 눈도 실제 눈을 바라보는 방향에 맞춰서 정면을 향하고 멀리 보는 것이 좋다. 아직 바른 자세가 습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상생활 중에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다.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신경 쓰면서 바른 자세 습관이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바른 자세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에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취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한다. 이것을 바른 자세 신호라고 한다. 책상 위에 놓인 볼펜도 바른 자세 신호가 될 수 있다. 내가 이 볼펜을 보면 바른 자세를 취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된다. 그러면 볼펜을 사용할 때마다 바른 자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바른 자세 신호 중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음악, 알람, 거울,
소프트웨어이다. 이것들은 바른 자세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업무를 볼 때 환경을 조성하기 전에 등받이에 기대서 바른 자세를 취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업무를 볼 때는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자 등받이는 오랜 시간 앉을 때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볼 때는 등받이에 기대서 앉는 바른 자세와 몸을 수직으로 세운 바른 자세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한다. 1. 엉덩이를 의자 뒤쪽 끝까지 밀어 넣는다. 2. 허리부터 등까지 길게 늘려주면서 의자 등받이에 몸을 다 붙이는 느낌으로 기댄다. 정면을 보고 정수리를 위로 늘리면서 머리를 세운다. 4. 어깨에 힘을 빼고 릴렉스한다. 공부할 때 바른 자세는 업무 볼 때와 같다. 다만 책을 바닥에 놓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책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는 자세를 취한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 목 근육과 관절에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여 긴장하게 된다. 공부할 때는 반드시 독서대를 사용하자. 독서대는 머리를 숙이는 각도를 줄여준다. 또한 업무용 의자와는 다르게 독서실 의자나 학교 의자는 인체 공학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허리를 받쳐주는 부분이 아예 없거나 의자 바닥이 너무 딱딱한 경우이다. 공부할 때 이런 의자에서 하게 되면 엉덩이 부분에 방석이나 허리 쿠션을 꼭 사용하자. 그리고 키가 작은 경우 의자 높이가 너무 높아서 발이 뜨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발 받침대를 놓아서 발이 잘 지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는 요령은 되도록 폰을 눈높이까지 세워서 보는 것이다. 이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팔을 위로 들어 올리기 쉽게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넣을 수 있다. 집에서는 베개나 쿠션을 겨드랑이에 끼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다. 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된다면 약간 숙여서 봐도 좋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되도록 세워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운전할 때는 시트에 허리와 등을 다 붙이고 머리 받침대에 뒷머리를 기댄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이런 자세를 운전의 기본 자세로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있게 운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여유있는 운전 자세야말로 가장 안전한 자세이다. 마트에서는 포스처 파워를 통한 신체의 힘을 활용할 수가 있다. 물건을 카트에 담는 순간 대부분 팔의 힘만을 이용해서 물건을 나를 것이다. 이때 팔 힘뿐만 아니라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물건을 잡는 연습을 해보자. 내쉬는 호흡에 맞춰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편 다음 그 힘을 팔로 전달하여 물건을 들어보자. 그리고 물건을 들 때 팔에 들어가는 최소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고 적절한 힘으로 물건을 나른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물건을 들 정도의 힘만 사용한다. 카트를 밀고 갈 때도 마찬가지다.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단단하게 잡는다. 그런 다음 의도적으로 척추를 곧게 세워보자. 카트를 밀 때 발에 실리는 힘을 느껴보고 그 반발력을 이용하여 카트를 밀어보자. 이렇게 하면 카트가 더 쉽게 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카트를 옮기면서 방향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다. 항상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가지런히 세우도록 노력하자. 가벼운 물건이라도 이런 패턴으로 쇼핑하는 연습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포스처 파워를 쉽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서 처음에 읽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읽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기는 그런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